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아침의 스토리입니다. 김동철 심리학 박사,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상세히 적힌 것으로 드러나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검찰은 네.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여야 의원들이 거듭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을 검찰에서 제출하기에 이르렀고요. 이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의 핵심적인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어떤 시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모펀드 지분을 동생 명의로 차명으로 보유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하는 직접 투자를 이제 우회적으로 탈피하기 위해서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내정돼서 근무한 이후에 허위 계약을 체결해서 투자 수익금을 수수했다라는 것이고요. 횡령 등의 범죄 수익금, 그러니까 오촌 조카가 횡령한 범죄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상환받은 정황 등이 공소장에 적혀 있는 상황이고, 그 수익과 관련해서는 그 13억 WFM으로부터 인출한 13억 중에 일부를 또 받은 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오촌 조카 조 씨와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을 당시 사모펀드 의혹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대응책을 상의했다, 이렇게 공소장,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가 이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공범으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사모펀드 관련된 언론 보도가 쏟아지니까 대책회의 등을 수차례 했다라는 것이고, 이 대책회의 과정에서 허위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그리고 허위로 이제 대응하다가 안 되니까 이 조 씨가 8월 20일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까지 있다. 그런데 이 도피를 앞두고, 그러니까 출국을 앞두고 코링크피 직원들에겐 검찰이 압수수색할 수도 있으니 정 교수 남매 이름이 나오는 서류를 모두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사무실 노트북 저장 장치도 모두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 이거는 이제 참고인들 진술에 의해서 다 수집된 증거들이겠군요. 네. 이런 예. 증거, 이런 정황을 기초로 해서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이제 조모 씨에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코링크피에게 정경심 이름 나오는 서류 파일을 모두 삭제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이 공소장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공소장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은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측에서는 반대 논리를 만들기가 조금은 유리해지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검찰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내려고 했는데 속도는 또 안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 혐의는 워낙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정경심 교수 측도 이제 대응하고 있을 것인데 공소장에 공모하여가 적혀 있지 않은 게 좀 유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방식으로 언제 공모했는지를 알게 되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훨씬 더 유리한 국면에 있을 수 있는데, 이 공소장에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제 조사를 앞두고 많은 정보를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검찰의 의지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가 차명 투자한 의혹, 증거인멸 혐의에 관여한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블루펀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촌 조카가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블루펀드 투자 자체를 정경심 교수가 먼저 제안했다, 이렇게 또 공소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2017년 5월경인데 정경심 교수가 블루펀드 투자는 남편이 민정수석이 돼서 이 주식에 투자했던 돈을 펀드에 출자하고 싶다, 이런 제안을 먼저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제안은 조 씨가 아닌 정 교수의 제안이었다라고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코링크피도 마찬가지로 먼저 제안한 것이 정 교수라고 지금 검찰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이 공직자윤리법이나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 백지 신탁을 거부하고 펀드 투자를 위장해서 주식 지분을 매입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촌 조카 조 씨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검찰은 피고인 접견 금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검찰 의도가 혹시 뭐 정경심 교수와 만날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일까요? 오촌 조카 조 씨가 구속된 가장 큰 이유가 증거인멸 가능성인데, 증거인멸
증거인멸에는 물적 증거뿐만 아니라 인적 증거에 대한 어떤 진술의 회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접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서로 진술을 마친다고 한다면 실체 진실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접견 금지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더군다나 공모하여 공범으로 공소장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공범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정경심 교수의 접견 금지의 필요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조국 장관은요, 블라인드 펀드와 관련해서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처를 알 수 없었다. 줄곧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조국 장관의 가족이 펀드 투자를 위장해서 주식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조 장관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펀드에 넣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제처가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만 알았지 그 펀드에서 어느 펀드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처도 이 회사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블라인드 펀드라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 집에 왔던 운영 현황 보고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나 제처나 그걸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고 알려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의 동생이 오늘 구속심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최근 입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검찰 조사 후 피곤함을 호소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웅동학원 위장수생 얘기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그 의혹 나오고 나서 조 장관이랑 정경심 교수랑 어떤 연락 주고받으셨나요? 출석 관련 사전에 조 장관이랑 협의가 되거나 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나요? 지금 의혹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분명히 아닌 것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찰의 이야기 다 했었습니다. 네. 너무 피곤한데 좀 내버려 두시죠. 너무 피곤합니다.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로 네,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예정된 영장 실질 심사에 지금 출석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오늘 오전이더라고요. 네,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오늘 허리 디스크 수술을 예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술하는 날 영장 실질 심사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기해달라 이렇게 이제 신청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제 이미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구인해서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시킬지 여부는 검찰이 집행해야 된다 이런 언론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영장 실질 심사라는 건 신병 확보의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신속성을 요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까지 연기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정말 건강상의 위험이 따라서 피의자로서의 어떤 권리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 실질 심사를 길게 연기해 주는 건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병원의 진단서나 수술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2, 3일, 3, 4일 정도는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법원에선 일주일간 사용 가능한 구인장 발부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구인을 할지 말지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해라. 검찰에 이제 공을 넘겼습니다. 자, 여권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인권 또 수사 관행 개선을 주문을 했는데 과연 검찰이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뭐 많다고 해봐야 2명밖에 안 되지만요. 동생과 조국 장관의 동생과 부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은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도 일각에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현재 지지층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 국면을 좀 잘 좀 해결이 되면 시간을 좀 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좋은 모양새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이제
그 뭐 조 씨도 마찬가지지만 정 교수 역시 사실 그 전에 시신경 장애라든지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급박한 상황에서 살짝 지병에 대한 부분들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뭐 실제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 부분들이 뭐 어떤 것들이 진실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사실 시민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몸이 넘어져서 허리가 급속히 악화될 수도 있고 조사를 길게 못 받을 수 있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조사는 길게 못 받으면서 조서는 또 어떻게 그렇게 길게 볼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8차 사건도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자백했는데 경찰 입장이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냐 아니면 이춘재가 장난을 하면서 허위 진술하고 있는 것이냐 예. 결국은 경찰이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두 가지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경찰은 굉장히 난감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8차 사건 자백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윤모 씨죠. 한 19년간 옥살이를 억울하게 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 당시 수사했던 경찰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근거도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채모가 8개가 발견이 됐고 현장에서 윤모 씨의 지문까지 발견된 상황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을 통해서 국가수 결과를 보니 이 범인의 특정 지을 수 있는 요소에는 B형이다. 그리고 특정한 중금속 성분인 티타늄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는데 윤모 씨의 것과 일치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춘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춘재가 범인이라면 이춘재 혈액형이 O형인데 그 당시 정액에서 검출된 건 B형이고 네. 정액은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수시간 만에 채취를 했었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어서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다른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도 이춘재가 유력한 용의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혈액형이 불일치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그 당시도 범인의 혈액형이 B형이라고 특정되었지만 이춘재가 O형이다 보니까 족적이 다르다 보니까 검거가 이르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났었는데 이 사건에도 이 윤모 씨의 혈액형 B형이 그 범행 현장에 있는 체액에서 나왔다. 이렇게 지금 당시 전문가들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춘재는 8차 범행도 내가 했다. 또 20년 옥살이 하신 분이 진범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제3의 또 인물이 있을 가능성까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과학수사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이 수사 기법은 사용하지 않는 거라면서요. 방사성 동위원소 기법이라는 게요. 맞습니다. 그 기법은 지금 현재 사용하지가 않고요. DNA 검사와 같은 것들은 되게 이제 신빙성이 상당히 많은데 예. 사실 지금 얘기는 방사능 동위원소의 검사는 신뢰도가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DNA처럼 특정 지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 주변에 환경이 비슷한 곳에 살았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다. 예. 이런 상황이 된다면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예를 들면 가족이나 직장 동료 그렇죠,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방사선에 얼마큼 노출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예. 그 원소가 얼마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핵심 증거로는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기법이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네, 이 이춘재 범행 자백을 저희가 다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인데 맞습니다. 예. 박사님은 이렇게 뭐 범행을 부풀리려고 했을 심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박사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예를 들어 조사를 이제 해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만 확실성들을 이야기할 수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심리적 요소로 본다면 약간 허세와 같은 느낌들이 분명히 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 사건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또 여러 사건을 만약에 개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심리학자로서 뭐 다양한 뭐 의미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프로파이어와 같이 상당히 그
유대관계가 좋아서 뭐 어떤 것들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네. 약간의 허세의 느낌들이 조금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분명히 자발적 태도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건으로 20년간이나 진범으로 지목이 돼 수감됐던 가석방으로 출소했죠. 윤 씨, 당시 재판에서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 자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당시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수사기관들이 가혹행위를 했다거나 고문했다라는 증거를 피고인 측에서 제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겠죠. 현재도 다시 재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수사기관들이 우리는 고문행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 사실 증거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심 재판부도 이런 주장을 받긴 했습니다.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고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자신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그 당시 상황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가혹행위나 이런 근거도 없어서 여전히 유죄이다. 3심도 마찬가지로 유죄라고 판단을 했고요. 어찌됐든 지금이라도 혹여라도 그 당시에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거의 재판부에는 고문, 강요, 허위 자백의 증거는 부족하다라고 봤습니다. 네. 예. 이 윤 씨의 가족이나 이웃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윤 씨가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행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윤 씨가 지금은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옥중에서 한 인터뷰를 보면 내가 안 한 일이다 이렇게 옥중에서까지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허위 자백을 당시 경찰에 강요를 했을 가능성도 뭐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상당히 이제 오래된 사건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윤 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본인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윤 씨의 말이 맞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리가 사실은 불편한 사람은 맞고요. 자, 그런데 이제 윤 씨의 가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을 뛰어넘어 봐라. 그래서 담을 한번 뛰어넘어 봤다는 거죠, 윤 씨가. 예. 자, 근데 실제로 담을 뛰어넘었던 그 상황을 보고 넌 당연히 담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조작이 된 것처럼 또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자, 분명히 윤 씨는 일관성 있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주변 가족이라든지 이웃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조작일 수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말 고문이 있어서 그랬는지 조작이 돼 있는지는 예.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요즘 뭐 검찰 개혁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거 뭐 고문이나 이런 부분 경찰 개혁 그리고 진실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